해양을 지배했던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보통 사람의 손 크기만한 거대한 이빨 화석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메갈로돈 이빨의 길이 측정에 기초한 계산을 사용하여 선사시대 상어의 크기를 추정했어요. 평균적으로 메갈로돈 상어의 크기는 길이가 10m였습니다. 가장 큰 종의 길이는 17m까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상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빨 길이 방법을 사용하여 상어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메갈로돈 이빨의 3D 복사본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됐어요. 같은 상어의 크기를 학생들마다 다르게 계산했고 그들의 추정치는 12m에서 55m까지 다양했습니다. 수석 고생물학자가 학생들의 계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메갈로돈 크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이가 아닌 메갈로돈 이빨의 너비로 메갈로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어요. 메갈로돈의 평균 길이는 약 20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길이의 거의 2배고 평균 메갈로돈은 2대의 스쿨버스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상어 뼈는 대부분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빨리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자랍니다. 상어 한 마리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여러 종류의 상어를 연구해왔습니다.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빨이 빠지면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물며 화석화되었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을 발견했고 그것이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입니다. 메갈로돈이라는 단어는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이빨의 길이가 약 18cm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백상아리의 가장 큰 이빨은 길이가 7cm밖에 되지 않아요. 더 큰 이빨을 찾으려면 6,5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엄청난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이가 무려 30cm에 달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치아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과는 달리 메갈로돈은 여러 해양에 걸쳐 서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 해양이나 바다에만 국한되어 서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의 차가운 얼음물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어 왔어요. 메갈로돈은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묘사됩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 조상의 최대 적이었던 넓은 이빨 마코 상어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말은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렇게 비슷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다 코가 더 짧았고 가슴 지느러미가 더 길었기 때문에 더 우람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가졌을 거예요. 메갈로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물고기 중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메갈로돈은 매일 1134kg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메갈로돈의 식단은 큰 물고기종, 돌고래,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의 상어들로 구성되었어요. 메갈로돈 이빨 자국이 있는 고대 고래뼈 화석도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고래의 크기에 겁먹지 않고 과거에 거대한 고래를 먹으려 했다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고대 상어의 사냥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공격 방식이 현대의 상어 공격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대 상어들은 먹이의 가장 취약한 지점, 예를 들면 물개의 부드러운 아랫배를 향해 곧장 달려듭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독특하게도 연골의 단단한 부분을 물어뜯는 데 적당했어요.
그래서 증거에 의하면 메갈로돈은 먼저 먹이에 더 단단한 지느러미를 씹어서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에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메갈로돈의 입은 너비 3m, 길이 2.7m 정도로 사람이 이빨 하나 건드리지 않고 헤엄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메갈로돈의 입은 너무 커서 작은 차를 씹지 않고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호주와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두 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 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 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 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 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 간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 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 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 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 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 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 아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